깨어난 자는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사랑의 모든 낭만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칼 융에 따르면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운명이라 믿었던 그 격렬한 감정이 사실은 내 안의 결핍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가장 깊이 깨어난 사람들이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을 멈추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당신이 지금껏 해왔던 사랑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뀔 준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흑백이었는데 그 사람만 총천연색으로 빛나던 그 순간을, 그가 뱉는 모든 단어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직 그와 나만이 연결된 것 같은 그 기묘한 운명감을 말입니다. 마치 마법 같았죠. 하지만 칼 융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본 그 눈부신 빛은 사실 상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새하얀 스크린이었을 뿐 그 위에 당신의 무의식이 영사기가 되어 가장 비밀스러운 욕망과 가장 아픈 결핍,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투사한 것입니다. 2019년 28의 민지 씨는 운명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재현 씨에게 영혼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강렬한 끌림을 느꼈죠. 그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람, 내 영혼의 반쪽이었어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 황홀한 영화는 막을 내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녀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재현 씨의 모습은 놀랍게도 그녀가 평생 애증했던 무뚝뚝한 아버지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았던 인정을 갈구했던 그녀의 무의식이 재현 씨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고 완벽한 구원자라는 영화를 상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지는 감정의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라는 스크린에 비친 우리가 간절히 되찾고 싶은 나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32살의 작가 준호 씨의 고백은 더욱 처절합니다. 6번의 사랑, 6번의 이별. 하지만 저에겐 마치 한 편의 영화를 6번 반복 상영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대에게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뮤즈를 보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어김없이 환상은 깨지고 말았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살아있는 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이 만들어낸 구원자라는 이름의 유령이었다는 것을. 자, 이제 당신의 영화를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그 사람은 혹시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니었나요? 당신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어머니의 따뜻함은 아니었나요? 혹은 당신이 잊고 살았던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가능성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까? 영원할 것 같던 그 눈부신 영화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멈춥니다. 필름이 끊기고 영사기가 꺼지고 환하게 불이 켜진 극장 안,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은 온화한 미소를 띤 스승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멸이라는 이름의 차갑고 무례한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당신의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결혼 5년차 교사였던 지연 씨에게 그날은 그랬습니다. 그녀는 5년간 남편을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준 구원자라는 제단 위에 올려두고 숭배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소한 거짓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거짓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해 쩍하고 갈라지는 제단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리.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상상으로 빚어낸 완벽한 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낯선 한 남자를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영화관에 불이 탁 켜지는 순간입니다. 눈부시던 주인공의 후광은 사라지고 그것이 사실은 조명빨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심오하게 들렸던 그의 대사들은 이제 유치하게 들리고 운명처럼 느껴졌던 모든 우연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보입니다. 한때 당신을 구원할 마법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와 결점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이 순간을 관계의 위기 혹은 권태기라 부르며 어떻게든 영화를 계속 상영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상대를 탓하고 변해버렸다며 원망하죠.
왜냐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 모든 눈부신 영화가 사실은 나 혼자 감독하고 나 혼자 상영한 1인극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40살의 사업가 태준 씨는 이혼이라는 극의 종결 이후 텅 빈 무대 위에서 비로소 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내와의 이별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그녀를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라는 조각상에 그녀라는 살아있는 인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이기적인 조각가였을 뿐입니다. 환상이 거친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가 찾아옵니다. 내 세상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은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공허는 사랑이 떠난 자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환상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 꺼진 스크린은 다시는 이전의 영화를 상영할 수 없습니다. 영사기가 멈추고 극장의 불이 켜졌습니다. 당신은 텅 빈 스크린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체 왜 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던 걸까? 왜 그토록 비현실적인 환상에 집착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이 영화의 숨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바로 당신 내면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영혼이라는 집안에 당신이 애써 외면하고 지하실에 가둬둔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가 나답지 않다고 여기며 거부했던 모든 것들, 인정하기 두려웠던 나약함,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갈망,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그 어두운 지하실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계, 특히 사랑이라는 관계는 이 그림자에게 가장 완벽한 탈출구이자 화려한 무대가 되어줍니다. 29살 디자이너 수진 씨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자에게 마치 자석처럼 격렬하게 끌렸습니다. 나중에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강렬한 끌림의 정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관심과 무심함은 어린 시절 방치되었던 내가 생존을 위해 익혀야만 했던 불안이라는 언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게도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집의 냄새였던 겁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 익숙한 고통의 드라마를 재현하기 위해 그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늪처럼 집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림자가 감독을 맡은 무대 위에서는 집착은 운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질투는 헌신이라는 의상을 입으며 통제는 보살핌이라는 조명을 받습니다. 33살의 회계사 민수 씨는 이별의 고통이 유독 심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죠. 기나긴 자기 탐색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슬퍼한 것은 여자친구와의 이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가 끝날 때마다 어린 시절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던 그 아이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그의 고통은 현재의 이별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그의 영혼을 떠돌던 유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림자는 평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평온 속에서는 지하실에 갇힌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끊임없이 드라마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만 잠시나마 자신의 진짜 고통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에서 사랑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내면의 공허와 상처로부터의 필사적인 도피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무대 위에 상대 배우에게 향했던 그 모든 원망과 기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마침내 나라는 관객에게로 되돌릴 때 시작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배우도 당신이 상영을 거부하는 당신 자신의 영화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나긴 영화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쓴 시나리오를 끝까지 지켜보았고 무대 뒤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극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후의 사랑이 시작되는 풍경입니다. 깨어난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하겠다는 눈먼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때로는 당황스러울 만큼 고요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격렬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수처럼 말입니다. 42살의 심리상담사 현우 씨는 2번의 결혼을 통해 이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모든 순간이 폭풍 같았어요. 격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죠. 2번째 결혼 생활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처음엔 이 평온함이 사랑이 식은 증거는 아닐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이 진짜 연결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내 영혼에 비어있는 조각들을 던져주며 완성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이 고요함은 열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존재 그 자체의 증명입니다. 깨어난 사랑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온전함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나를 구해줘라는 무의식적 계약도, 너 없으면 안 돼라는 절박한 거래도 없습니다. 2명의 온전한 개인이 서로에게 어떤 역할도 강요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38살 작가 지민 씨는 10년간의 깊은 자기 탐색 후에 만난 지금의 파트너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의 모든 관계에서 저는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나의 가치를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삶을 원해서 선택했어요. 이 차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질이 되는 것과 2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거대합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사랑은 처음에는 낯설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들 감정의 드라마도 매달릴 거대한 서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정직한 지금, 여기에 순간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2사람 모두가 환상에서 깨어난 채로 서로의 민낯을 보고 현재에 머무르며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깨어난 사람들이 때로 타인과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냉담한 것이 아닙니다. 지독한 성장통을 겪으며 마침내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고통을 깊이로, 드라마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긴 여정 끝에 깨닫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당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찾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 마침내 극장 밖으로 걸어나와 있는 그대로의 햇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온 당신은 한동안 혼자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깨달음은 종종 깊은 고독의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리고 있던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홀로 서게 됩니다. 45살 현진 교수의 이야기는 이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혼 후 3년간의 시간은 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무치는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고독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나만의 방이었음을 깨달았죠. 그 방 안에서 저는 평생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의 저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 개성화라 명명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 고독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내 안의 여러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모이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이 신성한 고독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타인에게 새들어 살지 않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자아는 자기 자신의 온전한 집이 됩니다. 외부의 인정과 평가를 갈구하던 소음은 내면의 지혜가 담긴 고요한 침묵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그 어떤 외부의 방해도 없이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31살 프리랜서 지훈 씨는 이 깨달음의 순간을 해독에 비유합니다. 저는 5년 동안 관계 중독 상태였어요. 한 관계가 끝나면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았죠. 그러다 모든 것을 멈추고 6개월간 의식적으로 데이팅을 중단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금단 증상처럼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 가장 중요했던 관계,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무언가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의 의미를. 그 말 속에는 나의 의지와 인식을 포기하고 통제 불가능한 환상 속으로 기꺼이 녹아들며 결국 나라는 존재를 잠시 내팽개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화를 거친 깨어난 영혼은 더 이상 그러한 자기 상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균형과 명료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현존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빠져들지 않습니다. 빠져드는 대신 그들은 온전히 선택합니다. 요동치는 열정보다는 함께하는 현존을, 눈먼 환상보다는 때로 아프더라도 진실을, 모든 것을 불태우는 강렬함보다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온전히 화해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은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고요한 집을 찾았고 더 이상 공허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질문이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더 이상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와 함께하며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연결이 마주하는 새로운 딜레마이자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36살 윤서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 변화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과거의 연애에서 저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분, 그의 필요, 그의 세계에 저를 완전히 맞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파트너와는 다릅니다. 저는 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저만의 시간과 공간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을 경험합니다. 깨어난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고 그 중심을 차지할 때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쉽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지를.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사랑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온전한 의식으로 참여하는 예술이 됩니다. 당신 내면의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 당신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내가 충분히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 당신의 영혼은 전혀 다른 것을 묻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온전한 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39살의 작곡가 태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이전 관계들에서 제 정체성은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역할로 완전히 흡수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제 삶의 소중한 한 부분이지 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명료함이 오히려 서로를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모든 주의를 집어삼키거나 내면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관계를 찾지 않습니다. 한때 흥미진진한 드라마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피곤한 영역 침범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끌림의 정체를 꿰뚫어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결인지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허기가 만들어낸 신기루인지. 이처럼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종류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에게 흡수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함께하고 상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깊이 아끼고 관계에 무너지지 않으면서 마음을 여는 용기. 이러한 사랑은 서로를 얽매지 않고 나란히 동행합니다. 불안 속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대신 서로의 존재 자체를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사랑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더 이상 당신의 생존에 필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랑은 가장 진실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깨어난 이들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랑하는 척하기를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명료함 속에서 사랑은 마침내 맹목적인 추락에서 유식적인 선택으로 변모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자기 자신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이 여정이 때로는 외롭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을 아는 지혜가 존재함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의 모든 걸음 속에서 부드럽게 걸으며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